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효성화학이고요. 효성화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효성화학이 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 효성화학은 전년도에도 이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 700억과 500억, 총 1,200억 원에 대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도 산업은행이 인수하기로 한 이 700억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건의 매수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이 500억 상당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 마찬가지로 전량 미매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성화학의 회사채 수요 예측이 왜 전량 미매각이 또 됐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 회사채 신용 등급 하락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은 이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 부정적이었지만은 최근에 신용 등급이 하락 조정되게 되면서 이제 BBB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럼 효성화학의 신용 등급은 왜 하락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속 대규모 역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인 LPG 가격이 상승해서 주 제품에 대한 프로필레핀에 대한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베트남 공장 설비에 대한 공장 설비 문제와 국내의 원가 부담으로 해서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효성화학의 해외 법인 적자 폭이 확대가 됐었고 또 글로벌 침체에 따른 석유화학 부진이 되다 있다 보니까 지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365억을 기록했지만은 2022년도에는 3,36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작년 7월 때부터 100%에 진입함에 따라서 그리고 또 프로판가스의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폴리프로필렌 스프레드가 회복하다 보니까는 2023년도에는 적자 폭이 2022년도보다 축소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1,800억 상당의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가지고 효성학은 높아진 부채 비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종자본증권이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자금 조달로 인해 가지고 효성학은 과중한 차입금 보유로 이자 비용 부담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상증 자본 지출들을 포함하게 된다면 잉여연금 흐름 창출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나 이익의 자본유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효성학 같은 경우는 현재 재무 안정성 회복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한국 신용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는 효성화학이 지속된 영업손실 누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신용등급이었던 A- 부정적에서 이제 BBB 플러스로 안정적으로 내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효성학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또 주요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영업 적자를 내게 되고 또 영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는 이 재무에 대한 건정성이 매우 악화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이슈를 하나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기사가 이제 제가 설명했던 거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효성화학이 이제 이 PP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PP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2023년도, 2022년도보다는 이 PP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4년도 2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20달러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PP를 만들 때 필요한 나프타와 이제 LPG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이제 나프타는 이제 원유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원유는 90달러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LPG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 나프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많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나프타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지다 보니까는 현재 이 LPG를 통해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LP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LPG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나프타 대안으로 LPG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나프타 대한 LPG 값도 급등 석가업계 한숨이다라는 거죠.
이 LPG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2021년도 3월 달에 625달러, 이제 595달러였었는데 최근에는 급등하게 되면서 920달러와 895달러로 위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이제 결국에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주요 제품 가격이 한 달새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었고 또 이제 롯데케미칼, LG와 하나토탈 등 LPG를 나프타 대체제로 사용하는 국내 석화업계는 이윤이 줄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제 이 나프타에 대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LPG를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LP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마진폭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화학이 2024년도에 얼마나 많은 영업적인 회복이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학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고점이 이제 16만 5,400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8만 원 부근들은 이제 지지 부근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반등이 왔었지만은 결국 8만 원 부근을 이탈하고 이 7만 원 부근도 이탈하게 되면서 저점 부근까지 이제 59,300원 부근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사실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단기주 이평선들인 5평선, 10평선과 20평선도 이 상방으로 어느 정도 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 않고 추세선 60평선, 120평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의 힘이 조금 이제 강한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성화학이 이 저점 부근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해줄지는 이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성화학이 이 반등해 주면서 급등을 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이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소폭 눌림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성화학은 조금 주가에 대한 상황이나 업황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후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효성학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